한번 봅시다. 순환방언가인데 지금 제목이 순환방언가인데 여기서 지금 순환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인 정훈의 호야. 호 순환방언 정훈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생기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넉넉지 않다라는 것은 어쨌든 가난하지만 뜰이나마 풍족하게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한 작물들이 넉넉히 있다라는 거지. 단표 누공도 서러운 줄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지. 단표 누공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한 바구니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건데 같은 말은 단사표음. 같은 말입니다. 단표 누공도 서러운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가난하지만 내 삶에 만족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 창은 햇볕이 따뜻하고 북쪽은 바람이 온화하니 문장 구조가 서로 같지? 그러니까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 서 있으니 비겨 서 있다라는 말은 비스듬히 서 있으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다. 금사라고 하는 것은 금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실은 그러니까 금실은 버들 그림자이고 설셀은 눈의 색깔은 매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앞과 뒤에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은 누런 버들 가지고 설색은 매화다라는 것은 하얀 매화의 모습입니다. 하얀 매화.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거늘. 자, 산새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노래한다라고 했으니까 심상 중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되겠지. 청각적 심상.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거늘. 임화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핀 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숲속에 핀 꽃. 이마는 비가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꽃이 웃음을 머금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지. 의인법. 임하는 비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한마디로 꽃이 활짝 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온갖 계절 경치가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군가를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 돈호법입니다. 돈호법. 서쪽 밭에 일이 있다. 따비, 호미 다 제각각 갖추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따비든 호미든 둘 다 뭐냐면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농기구 다 갖추어라. 다 준비해라. 갈거니 지거니 여러 일랑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 일을 얘기하는 거지. 광주리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취나물은 못다 크고 고사리가 채 살쪘다. 그러니까 취나물은 아직 크지 않았는데 고사리는 살쪘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대꾸법도 되지만 대조법도 되겠지.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니까.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는 다 차지 못해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읊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채미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지. 노래. 나무를 캘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무를 캘 때 부르는 노래.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읊어. 노래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각적 심상이 되겠지. 청각적.
향철 운소. 향철 운소.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향철 운소라고 하는 것은 구름 낀 하늘이지, 그치?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구름 낀 하늘에 울려 퍼지니, 노랫소리가 구름 낀 하늘에 울려 퍼지니,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 한들. 자, 여기서 지금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라고 하는 것도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고사를 지금 따다가 쓴 표현입니다.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부분이다. 중국 고사를 활용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증점의 고사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점의 고사에서 유래된 표현. 한마디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하겠다. 무대에서 바람을 쐰다는들 여기보다 더 하겠느냐. 나는 여기가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더할 런가 이런 거는 서리법이지. 서리법. 잠깐 산책하여 작은 집에 돌아오니. 자,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박한 삶을 보여주지. 소박한 삶. 어린애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이거 있다.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문학에서 이렇게 술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어? 풍류적인 태도라고 얘기한 적 있지? 술이 익었다라는 것은 풍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를 비껴들고 비스듬히 들고 물가를 찾아가니. 자, 여기서 지금 낚싯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겠다는 어떤 욕심보다는 풍류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즐기겠다는 의미가 더 강해. 물가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시에. 그러니까 미끼가 없다는 고기를 잡을 욕심이 없다라는 거야. 고기마다 다 모인다. 물고기와 새도 뜻을 알아 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물고기와 새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법이 되겠지. 아름다운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이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밤낮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이미지입니다. 동적인 이미지. 움직이는 거니까. 물가에서 시를 짓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어. 자, 휘파람 나왔지? 무슨 심상이다? 청각적 심상이다. 하루하루 또 하루에 매일 산수로 소일을 하니 자연 속에서 생활을 보내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알겠느냐. 자연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알겠느냐. 마지막에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만족감. 하늘에 해가 길고 우거진 나무에 그늘이 짙거늘. 우거진 나무에 그늘이 졌다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여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여름. 소나무 뿌리에 비스듬히 누워 긴 잠을 못다 깨니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는 교태, 아양을 부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뭐뭐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탄적인 표현이야. 영탄법. 교태를 부리는 소리다. 서늘한 기운이 교회에 들고 잔 구름이 사방에서 거치니. 여기서 서늘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 심상이 되겠지. 하늘빛 물 그림자 한 빛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과 물이 같은 색깔이 되었다라는 거지. 하늘빛이 물에 비치는 거니까 같은 빛이 되었다.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엽기 깔고 앉아서. 자, 여기 보면 흰색이랑 그 다음에 붉은색이 서로
색채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서로 색채가 대비되고 있다. 색채 대비.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을 맞아오니. 자, 여기서 국화가 나왔지. 그럼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가을입니다. 가을. 밝은 달을 맞아오니 끝없는 맑은 경치를 나 혼자 맡아 있다. 그러니까 이 경치를 나 혼자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족감. 북풍이 소술하여. 소술이라고 하는 것은 으스스하고 쓸쓸하여. 으스스하고 쓸쓸하다는 뜻이야. 쓸쓸. 북풍이 으스스하고 쓸쓸하여 백설이 흩어지니. 자, 여기는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북풍이 소술하여 흰 눈이 흩어지니 원근의 언덕과 가깝고 먼 언덕과 골짜기 경요굴이 되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요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 내린 경치야. 이거는 눈 내린 경치를 경요굴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미화법입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시에 대한 흥치가 더 새롭다. 시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고 싶은 마음. 더 새롭구나.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자, 얘네가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재촉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재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바뀐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주객전도. 게으른 이 몸이 언제야 한가하겠느냐. 자연 속에서 지내느라 즐길 것이 많아서 쉴 겨를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도 서리법입니다. 이게 수남방언가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갑시다. 그 다음 작품은 천정기인데, 자, 여기서 제목을 좀 먼저 보면 천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물을 파다란 뜻입니다. 우물을 파다. 우물을 파다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기가 붙으면 한문수필이지. 한문수필. 그래서 우물을 판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쓴 내용입니다. 천정기. 얼마 뒤에 한 손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역의 우물괴를 보면 군자가 우물의 덕을 본받아서, 자, 군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물의 덕을 본받아서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돕게 권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생각하는 것은,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로하고 돕고 권면하는 것이 군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역에서 나온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인용하고 있지. 인용. 정말 우물이란 길러줌이 끝이 없습니다. 길러줌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도움을 주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삶. 우물이 길러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돌본다는 뜻인데, 백성을 돌보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군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물괴의 처음에는 우물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우물의 산골짜기에 있어 동이가 깨진 것처럼 물이 아래로 샌다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물 바닥을 쳐낸다라고 하였고, 다시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다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먹는다라고 하였고 다시 그 다음에 이르러서 널리 베푸니 크게 선한다라고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내용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순차적으로 전개한 거지.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물의 효용이야 크다 하겠지만 우물을 만드는 과정은 실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이제 우물을 만드는 과정이야. 실로 험난하고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다. 헌데 지금 당신이 세운 우물은 이미 바닥을 쳐내기까지 했으니 벽돌 쌓고 물 길어 먹고 널리 덕을 베푸는 일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가 만드는 우물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과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를 그대의 상황에다가 빗대자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슷한 상황에서 빗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이를 그대의 상황에 빗대자면 그대가 깊이 돌을 간직하고 담뿍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애처롭게 쓰이지 못함이 마치 우물이 감추어져 쓰이지 못했던 때와 실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물기의 마지막을 보면 크게 선하고 길하여 우물의 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이 명철하고 복을 받게 되면 덮여있던 우물이 파여 쓰이게 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지금 임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똑똑해서 복을 받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총명하고 뭔가 사리에 밝으면 덮여있던 우물이 파여 쓰이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뭔가 뛰어난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군자가 벼슬길에 올라서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 역시 널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의 장황한 말에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고을은 옮겨도 우물은 옮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물은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물의 고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물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물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는데 우물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물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이야 물이 깊기를 바랄 것이고 우물물을 길러가는 사람이야 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길 바라겠지만 우물은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쓰이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어차피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은 차면 내줌으로 누가 길어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을 까닭이 없고 비면 받아들임으로 아무도 길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비어있을 까닭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우물물 그리고 동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될, 즉 군자로 본다면 군자가 내면에 갖춰야 할
덕과 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덕과 도. 그러니까 내가 우물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준비가 되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쓰인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길어가거나 말거나 우물이 무엇을 개의하겠습니까? 나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든 우물은 사거리 큰 길에 있지 않고 깊숙한 산골짜기 있는지라 여러 가게와 여러 사람들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지 못하고 기이한 사람이나 귀양살이 온 사람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어서 결국 글쓴이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외진 곳에 있어서 널리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 생김새나 쓰임새가 실로 나의 처지와 비슷하긴 하지요.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유추입니다. 내가 쓰이고 버려짐이야. 이 우물의 처지와 똑같지만 모든 일은 조물주에게 달린 것이니 내가 무엇을 상관하겠느냐. 결국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모든 일은 조물주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거는 운명, 하늘에 달린 문제이니 내가 뭘 상관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세상에서 쓰이고 쓰이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면의 가치.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음 맞춰봅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적절한 거. 가는 자연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여기 있지.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이런 게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겠지. 그리고 나에서는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 계속 유추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디귿을 보면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게으르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 거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느라고 쉴 겨를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한 아쉬움 이런 건 아니지. 자, 그래서 답 3번이고 다음 A,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화자에게 심미적으로 완상되는 장소이고 경력을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 B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마지막에 보기를 참가하여 가하다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나는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진술되면서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나에서는 상이한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이 부각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한 이에서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의식을 맞지? 그런데 나의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고 해서 글쓴이의 좌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의 분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덕과 도를 갖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덕과 도를 갖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출세하든 출세하지 못하고 뭐 시골에서 은거하고 살든 내면의 덕과 도를 갖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